요즘같이 점점 날씨가 더워질 때 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시도 때도 없이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도 좀 꺼려진다고 하고요. 겨드랑이와 손에 땀이 차서 땀 냄새가 신경 쓰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자, 이렇게 다한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방해해서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과 불편을 주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 날씨가 더워질수록 더 신경 쓰이는 다한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날씨 보면요. 한낮에는 햇빛이 꽤 뜨겁고 오늘도 자외선 지수 굉장히 높겠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더위 많이 타신다고 했죠. 네. 여름에 땀 많이 나십니까? 많이 나는 편입니다. 평균 정도예요, 사실. 아, 평균 정도. 네. 그러면 다한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뵈면은 어때요? 뭔가 공감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한증은 네. 저희처럼 이제 땀이 좀 많다, 땀이 좀 적다의 수준이 아니시거든요. 진단을 받는 다한증 환자는 뭐 100명에 한 분 정도, 뭐 200명에 한 분 정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아주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흐르는 땀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질환과도 관계가 없고 한 분들이라서 그분들 실제 보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치료 대상군에는 전형적인 다한증 환자가 아니어도 땀이 좀 많아서 살짝 불편해요도 이제 그 치료의 범주에 넣어서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도 하시죠. 일단은 내가 기준이니까요. 그럼요. 내가 불편하면 치료를 하는 거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뭐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뭐 치료의 기준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환이 없더라도 다한증인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만 땀이 왜 나는가 요거부터 좀 볼까요? 네. 왜 땀이 납니까? 땀은 사람 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 이제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개 같은 경우에는 혀를 내밀잖아요. 네. 그 왜 내미냐면 그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내미는 거고 사람은 혀를 안 내밀어도 이제 열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공을 통해서 수분이 기화할 때는 우리가 찬물 수건을 이마에 대서 뭐 열이 날 때 이렇게 올리는 것 그런 해열보다 7배 정도의 열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화열을 이제 일으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진화의 어떤 결정물이고요. 그것이 땀을 통해서 이제 열이 나가는 기능이 없다면 사람이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무한증 환자도 있습니다. 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막 손발이 트고 막 수장갑 가증 이런 환자들도 계신데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공이라는 거는 몸 전체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많이 나는 부위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들은 왜 그런 건가요? 특별한 부위라고 하는 부위가 대부분 보면은 열이 많은 부위이고요. 지방이 좀 적은 부위이고 임파선이 많은 부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발이라든지 네. 저희가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긴장할 때 특히 그리고 또 이제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같이 임파선 부위가 많은 부위,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뇌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라든지 이런 특정 부위들이 이제 주로 땀을 많이 나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가끔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씻을 때 보면 팬티의 가운데 라인 이렇게 젖어 있죠. 저희도 모르게 이 성생식기 부분에서도 많은 땀을 또 배출하고 있습니다. 콧잔등에도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거기네. 이제 뭐 입술 주변이 많은 사람, 뭐 눈 주변에 많은 사람, 맞아요. 인중도 예, 그렇고. 이렇게 사람마다 어떤 땀샘, 이제 땀샘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땀샘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죠. 앞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한증이라는 거는 땀이 많다 적다의 그런 종류가 아니라 정말 땀이 정말 심하게 많이 난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면은 다한증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다한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면 이제 다한증이 되는 거죠. 땀이 많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은 이제 병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군인들 할 때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손이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위에 땀 나는 것은 병역 면제 사항이 아니지만 네.
수족다한증, 손에 나는 땀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판정하는 기준은 대략 이제 3개월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한증 받았는데도 주먹을 꽉 쥔 채로 3분이 지났는데 땀이 나면 저희는 거의 안 납니다. 이렇게 주먹 쥐고 있어도. 네. 뭐 특별히 긴장을 해서 일부러 내지 않는 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땀이 나면 뚝뚝 떨어지면 이제 경증. 그리고 30초에서 3분 사이에 땀이 나면은 중증. 중등도라고 보시고요. 30초 이내에 나는 중증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해서 병역 판정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손에 나는 땀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전신성 다한증이라든지 또 다른 부위의 다한증은 이제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생활이 불편할 때 그 부위에 자꾸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 부위 때문에 사회 활동이 힘들다든지 뭐 옷이 너무 많이 져서 싸이 아시죠? 네. 겨드랑이 네. 곁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병역 면제 기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먹을 쥐고 있을 때 땀이 뚝뚝 떨어져요? 네. 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수족다한증 환자는 저희가 이렇게 그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잡고 이렇게 가시다가 땀이 쭈르르 흐르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땀이 많이 국소 다한증 환자 중에 그런 분들도 꽤 계시죠. 와, 그렇군요. 여러분의 궁금증 먼저 해소해 보겠습니다. 저는 60대 후반인데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남들과 똑같이 움직여도 유독 저만 땀이 많아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다한증일까요? 라고 최명옥님 말씀 주셨네요. 이제 시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 아니면 50대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50대부터 그랬다. 아니면 요 근래 그러고 있다. 또 근래 그러는 시점에 어떤 몸이 아팠다든지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든지 이런 이유에 그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자의 맨 끝에 세 번째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데 네. 그 한방에서 나눌 때 기가 허해서 이제 양기가 허해서 오는 이제 그 다한증이 있는데 보통 60대 중반 이후에서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아, 그럼 이분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노화에 의해서 모공이 열리는 거는 열이 올라가니까 싹 열렸는데 보통은 살짝 땀나고 다치거든요. 근데 안 다치는 경우가 그럴 확률이 있고 50대 때부터 그러셨다면 갱년기 후유증이 남아서 그러실 수 있고요. 또 젊어서부터 그러셨다면 이제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건지 내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용숙 님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가씨 때 손발에 땀이 많이 나서 회식 갈 때 화장실에서 발 닦고 간 적도 있어요. 이것도 다한증일까요? 근데 지금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니까 땀이 어디로 간 건가 신기할 정도로 없어졌어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다한증이라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다한증이 갑자기 생겼다 없어질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율신경 실조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의 어떤 대사를 조절하는 게 이제 자율신경인데 그 중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네.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이제 그 미숙할 때 과학 긴장해서 누구 앞에 서거나 사람만 만나려고 하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더 조심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이제 다한증을 보이는 그런 경우는 이제 교감신경 흥분입니다. 긴장했을 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청소년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호르몬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이 사람이 땀을 흘릴 때 뇌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신경계와 협동을 해서 열을 눕히고 내 몸에 있는 열을 올려야 되니까 순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모공은 열고 이런 이제 총체적인 작업을 뇌가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호르몬이 과다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우리 중고생 청소년들은 특히 열이 많잖아요. 그쵸. 냄새도 많이 나고 뭐 나빠서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고 대한선이라고 하는 땀샘 중에 이제 그 피지가 많은 땀샘이 특히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땀이 나면 나중에 중년이 되거나 출산을 하거나 이랬을 때 긴장도가 좀 떨어지고 사회적인 성숙도 그리고 또 이제 호르몬의 감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오게 되면 난 나이 먹으니까 땀 안 나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괜찮을까요? 3562님께서 고등학생 아들이 손에 땀이 너무 많아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위생장갑을 끼고 글을 씁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이제 그 글을 쓰는 거나 기타 다른 활동과 비교했을 때 긴장을 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긴장하지 않 왜냐면 글 쓸 때 사실 긴장하거든요. 이쁘게 쓰려고 하고 줄 맞춰야 되고 머릿속에 사유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수저를 든다든지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안 흘리거나 하는데 그때만 그런다면 이제 긴장형입니다. 그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죠. 그래서 긴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글쓰기 할 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고 또 수족다한증은 쉽진 않습니다만 이제 한 방으로 치료가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치료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긴장이 아닌데 평소에 다른 일을 할 때도 줄줄줄 흘리거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 손잡이를 잡았는데도 줄줄 흘리는 이런 경우는 이제 다한증 치료를 바로 들어가시는 거 좋죠. 어떤 일정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소개드린 문자처럼 어떤 글씨를 쓰는 그 상황에서만 땀을 줄줄 흘린다. 이건 심리적인 어떤 치료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긴장을 너무 하는 거죠. 글 쓸 때 좀 편하게 쓰는 것이 좋겠고 또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 계산도 하고 막 외우면서 이렇게 쓰는 경우에 그러고 그러지 않고 만약 편안하게 뭐 대생을 한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이럴 땐 안 흘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뇌 사유 활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긴장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한방적 치료를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4730님께서도 다한증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아들과 막내딸이 손바닥 땀 때문에 꿈을 포기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고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떤 꿈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속상할 것 같거든요. 다한증이라는 게 고쳐질까요? 이제 다한증 환자 중에 저희가 임상에서 보면 치료 얼마간 하면 금방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예 한방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런 거밖에 없지 않을까. 수술하면은 보상성 다한증이 또 생긴다던데 후유증이 심하다던데 뭐 또 보톡스 같은 건 마취제라는데 하면서 아무 치료를 안 하신다든 또 한방에서는 치료법이 없겠지 하다가 안 하셨는데 나중에서 치료를 풀고 한두 달 만에 좋아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주의할 것은 대부분의 다한증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좋아졌지만 또 발생합니다. 이제 좋아지는 율도 한 3분의 1 정도 계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한 3분의 1 정도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는 뜻은 약을 쓸 때 효과가 난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한 6개월, 3개월 후에 나면 또 한 번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지만 결국 컨트롤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치료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건가요? 왜 재발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땀을 그 배출하고자 하는 기전이 여전히 왕성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 땀을 배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손에서 땀이 안 나고 다른 부위에서 땀이 나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할 때도 땀이 그 수분으로 날아간다면 일반 땀이 줄거든요. 저희가 운전하면서 다닐 때도 4명이 같이 앉았는데 한쪽만 뿌연해지시는 분들 계시죠. 네네. 그런 분들이 호흡으로 나와서 되거나 아니면 실제 몸에서 땀이 나서 증발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수분 대사를 어느 쪽으로 뽑아내느냐를 가지고 개선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9737님께서요. 저는 땀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요. 목에 땀이 나면 꼭 땀띠가 나서 고생합니다.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제 다한증의 이제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땀이 많이 나게 되면 땀 주위에 피부가 헐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발진을 일으키고 그것이 땀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치료를. 이제 그 닦아주는 것을 땀이 났을 때 그래서 평상시 수건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닦아주시고 땀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한의원에 가셔서 목 부위에 열이 특별히 더 많은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목에 열이 확실히 많아서 그런 경우면 계속 땀이 나실 거기 때문에 목 부위에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침 맞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약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것이 목의 혈관 부위냐 임파선 부위냐 아니면 경락의 부위냐 근육의 부위냐에 따라서 그 열이 존재하는 부위가 있고 그쪽으로 열을 보내는 내장이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그럼 고장육부에서 그쪽으로 좀 덜 보내게 할 수 있고요. 다른 쪽으로 보내게 할 수 있고 그 내장의 어떤 비생리적인 부분을 해결을 한다면 목의 열이 줄거든요.
이런 치료를 하셔야지 되는 거죠. 인체의 신비네요. 그렇습니다. 3728님도 질문 주셨는데 매운 음식만 먹으면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것도 다한증입니까? 네, 미각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미각 다한증은 또 예. 뭘까요? 그러니까 미각, 후각, 청각 이런 것처럼 혀에서 맛을 느끼는 감각이 미각인데 미각이 단순히 맛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맛에 의해서 뇌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군침을 흘린다든지 저 맛있겠다. 그렇죠. 그럼 침이 그거는,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뇌와 아주 연관성이 많은데 음식이 닿았을 때 내 몸은 그 음식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위장도 빨리 혈액 보내줘야 되고 혈류순환도 빠르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밥 먹으면 심장도 살짝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땀도 많아지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 법인데 그런 뇌의 활동을 지시하게 되는 거죠. 혀에 뭐가 닿기만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주 맵거나 아주 뜨겁거나 한 정도가 가서 그 열이 실제 뇌에서 인지가 됐을 때 땀을 내보내는데 미각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느라고 예민해가지고 혀에 뭐만 닿으면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 하면 그렇죠. 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운 거 아니고 찬물 먹어도 땀 흘리는 분들 또는 지금 말씀하신 생각만 하면 짬뽕 생각하면 땀 흘리는 이런 식으로 다 사람의 몸은 뇌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뇌에 과도한 신호가 전달되고 있다면 미각 다한증을 일으킵니다. 굉장하네요.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맵기 때문에 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땀이 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것들도 미각 다한증이라는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가끔 겨드랑이에서 차가운 땀이 똑똑 두세 방울 정도 생기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도 있으시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병적으로 겨드랑이 쪽에 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이 많은 분들 촬영해 보면 알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열을 꺼줘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겨드랑이 쪽에는 임파선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사람 몸에 면역을 주관하는 과정에서도 임파선에 흐르는 림프액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왕성해지게 되면 또한 열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땀을 유발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아까 다한증이 질환이 없어도 다한증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질환일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속발성이라고도 부르고 2차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다한증과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아무 이유 없이 흐르는 땀 이것은 이제 원발성 다한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속발성 다한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핵, 뭐 당뇨, 갑상선 기능 항진증,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 뭐 파킨슨, 기타 뭐 심혈관 질환 등등등 많은 몸 안의 대사를 촉진시키거나 몸 안의 소모성 열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대부분 다한증을 동반합니다. 자, 그러면 다한증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른 건가요? 그것이 몸에 불편하다고 느끼셨을 때 네. 질환이 있다면 네. 질환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이겠죠. 그렇죠. 질환만 해결했더니 다한증이 사라지는 경우는 다한증 치료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 치료를 했는데도 땀이 남는다든지 또는 원발성으로 이유도 없이 땀이 난다든지 또는 국소성 다한증이긴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거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데 나는 불편해. 라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의료인에게 이제 의뢰를 하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도 땀이 잘 안 나서 문제인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현님께서 저는 땀이 잘 안 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한증막에 들어가도 땀이 잘 안 나고 얼굴만 빨개집니다. 이런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네. 친구들도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것이 피부에 각질화를 유발하거나 이제 딱딱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경화성 피부 상태를 유발하는 경우라면 치료 대상이 되십니다. 뭐 수장각화증 이라고 해서 네. 손발이 이렇게 뻣뻣하게 갈라지고 딱딱하고 그러시거든요. 땀이 안 나는데 이렇게 피부가 좀 딱딱해지는 것까지 느껴진다면 그렇죠. 열을 빼는 작용도 하지만 피부에 보습도 하는 겁니다. 땀이. 근데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병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약간의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복부나 얼굴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잡아봤을 때 네. 굉장히 얇게 잡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두께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네요. 원장님 되게 얇게 잡히시는 굉장히 것 얇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상인데 살짝 많습니다라는 게 뭐냐면 전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면 땀이 일찍 나옵니다. 왜냐하면 땀이 밑에서 혈관을 뚫고 올라와서 지방을 뚫고 모공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께가 깊을수록 늦게 나오죠. 그래서 가벼운 자국으로는 땀을 안 흘립니다. 저는 가벼운 자국으로 땀을 많이 흘리겠죠. 그래서 가끔 다한증이 아닌데 다한증인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체질입니다. 그런데 두꺼워요. 체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게 평균입니다. 그 정도가. 근데 질문하신 분들은 아마 잡아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잡히실 겁니다. 김상현님 같은 경우.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정육점에서 그 삼겹살을 샀을 때 위에 그 껍질 밑에 있는 두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겹살이 더 비싼 이유가 그 두께가 얇은 살만 오겹살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맨 마지막 지방층의 두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인데 그 부위가 굉장히 두꺼울 때는 땀이 나오다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반응만 내서 열은 발산하고 있죠. 근데 땀은 아직 미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질환은 없어요. 아, 그럼 나는 땀이 적은 체질이야. 그러면 그 땀이 어디로 나가느냐? 소변이나 입김이나 호흡 등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발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분들은 사우나를 가시는 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땀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우나를 그 해보시면 난 다른 사람들은 5분이면 땀을 나는데 나는 30분 해야 나. 근데 그분들 해보시면 10중 8구는 그렇게 땀을 내면 굉장히 개운합니다. 저희 같이 모공이 쉽게 열리는 사람은 얇은 사람은 땀을 5분만 내도 지칩니다. 근데 그분들은 땀을 내면 평소에 못 내보냈던 피부에 노폐물이 배설이 되니까 굉장히 개운하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해보셨을 때 야, 난 30분 이상 하면 괜찮은데 지치지 않고 심장에 무리가 없어라면 의도적으로 땀을 빼는 것으로써 이제 순환 촉진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뭐 싸이의 예도 들어주셨고 네. 특정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액취증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발도 네. 그렇고 겨드랑이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고민들이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요. 냄새가 나는 경우와 안 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땀의 종류에는 이제 대한선, 소한선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한선 같은 경우에는 좀 깊이 있고요. 목 밑에 있는 땀샘의 크기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피지선도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이 대한선. 땀샘의 크기가 작으면서 피지선 발달이 별로 없는 게 소한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땀의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는 기름이 섞여 있는 땀이고 하나는 기름이 덜 섞여 있는 땀이죠.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다르게 대한선의 분포가 많은 사람들은 유독 땀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고 난 땀 많이 흘려도 냄새가 안 나. 내 저기 그 속옷에서는 땀 냄새가 나지를 않아. 이런 분들은 이제 피지선의 발달이 적은 분이겠죠.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 하나 네.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평균적으로 피지선의 발달이 많은 대한선의 분포가 높은 쪽이기 때문에 유독 그 냄새가 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2045님도 질문 주셨네요. 저는 손에 다한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바르는 약도 써봤고요. 근데 저한텐 별로 효과가 없었네요. 수술도 고민을 했었는데 앞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아서 크게 효과를 볼지가 걱정되더라고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한다면 어떤 치료들이 가능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보통 이제 그 차단술이라고 해서 이제 신경을 끊는 경우에 내 몸에서 나가야 될 땀이잖아요. 어딘가 열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가 잘 내보내는 방향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근데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럼 다른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보내야 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율신경의 입장에서는 손으로 안 내보내면 다른 부위로 얼굴로 내보내거나 몸통으로 내보내거나 겨드랑이로 내보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제 한방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경로를 달리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토하 삼법 뭐 이런 식의 한방의 치료법의 범주가 있는데 땀으로 병을 고치느냐 대소변으로 고치느냐 호흡을 통해서 고치느냐 이렇게 수분을 내보내는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으로 많이 나던 분을 소변을 자꾸 내보내는 쪽으로 이제 습관화시키는 약들을 쓴다든지 호흡을 통해서 발산을 시킨다든지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에 열이 생겼을 때 땀을 나는 이쪽으로 내보낼 거야라는 계통을 바꿔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좀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만 이제 계절마다 한 번씩 따뜻해질 때 한두 번씩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한 뭐 두세 번 1년 두세 번 치료하시고 약을 드시는 거죠.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 진짜 요새는 똑같이 했는데도 딴 적은 안 하는데 대신 이제 그 호흡기 쪽으로
숨이 수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땀이 나가는 신경을 막아주거나 땀을 일부러 안 나가도록 막는 그런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땀이 배출되던 그 노폐물들을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경로를 바꿔주는 치료가 그렇습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다라는 말씀이셨네요. 또 열을 꺼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다한증의 여러 가지 원인들 앞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러 증상들이나 여러 질환들이 가족력과 연관이 좀 깊었잖아요. 네. 뭐 가족력이든 그게 유전적인 영향이든 아니면 뭐 생활 습관적인 영향이든 네. 혹시 다한증도 그게 연관이 있을까요? 자, 다한증 땀나는 성향은 유전 성향이 강하겠죠. 왜냐하면 대한선, 소한선 땀의 분포도는 유전적으로 비슷하게 타고나니까 충분히 그렇고요. 지금 언급한 다한증 환자 전 국민의 0.6%에서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다한증 환자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대략 다한증 환자의 25%는 유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75%는 유전성이 아니기 때문에 꼭 유전성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질문 주신 분들 보겠습니다. 3900님 안면 다한증이 있는데요. 안면 다한증은 한방 치료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안면 다한증이 특히 미각 다한증과 연동되는 경향성을 많이 띠고 있고요. 이제 사람의 뇌에는 이제 뇌신경이라고 해서 12쌍의 신경이 나오면서 얼굴에 안면신경, 3차 신경, 뭐 전정신경 이쪽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런 쪽의 감각이 특히 설신경과 연동돼 가지고 과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얼굴 쪽에 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두한증이라서 머릿속에만 땀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줄줄줄 흐르시죠. 이제 그런 경우는 스트레스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는 이제 머리 쪽에 열이 잔뜩 혼재해 있는데 이 모발에 의해서 저 땀 내는 것이 자극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한 방에서는 나눠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각 부위에 대한 이제 처방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열이 많으니까 탈모 걱정도 많이 하시겠네요. 탈모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위가 이제 탈모로 연동될 뿐만 아니고 이제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1948님 아이가 7살인데요. 손에 다한증이 있어서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하나 고민입니다. 친구들이랑 색종이를 접다가요. 땀 때문에 종이가 젖으니까 놀림을 받았다면서 우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일찍 치료를 할수록 좋을까요? 뭐 재발되는 확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그것이 체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체질적인 부분이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 아이들 그리고 또 이제 사춘기 이 호르몬이 많을 때는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으로 열심히 성인에게는 잘 듣는 약이 그 청소년기나 유소아에게 투여했을 때는 그 아이의 순양지체라고 하죠. 기초대사량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 열량 분출해야 될 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을 써도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나나 제 남편은 전혀 땀이 많지 않은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땀이 많을까요? 어릴 네. 때부터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뭐 유전적인 성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25%가 다한증 유전성이 있다고 했지만 75%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의 4분의 3은 땀 지도라고 하죠. 땀이 어디서 많이 난 지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받는 경우는 25%밖에 안 되고 대부분 각자 고유의 땀 지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릴 때는 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품게 되시니까 네. 우린 둘 다 안 그러니까 뭐 네. 이런 식의. 의외로 그래서 어린아이들 아까 치료가 쉽지 않다고는 했지만 안 날 줄 알고 안 하시다가 해봤는데 금세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치료를 시작해 보시는 게 필요는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0353님. 30대 후반입니다. 언제부턴지 자꾸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특별히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라는 말씀 주셨네요. 그렇게 이제 자료가 지금처럼 부족한 질문일 때는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힌트를 드리고자 하면 30대 후반이시니까 어디에 혹시 취업을 하신 이후에 생기신 건 아닌지. 취업 후에. 그렇죠. 또는 요 근래 코로나가 워낙 이제 기승을 부렸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체력이 확 떨어졌을 때 모공이 잘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몸 안에 갑상선 기능이 숨어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실제적으로 주요 증상이 다한증이거든요. 네. 진전증, 손떨림과 몸에 상기감, 열나는 거 이런 게 주증상인데
초기에 검사했을 때 안 나타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대요 갑상선 그랬는데 한 1, 2년 지나서 다시 했더니 이제 이상이 왔대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이제 리드멘트에서 여름철 되면은 땀 흘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다한증이신 분들도 여름에 땀을 물론 더 많이 흘리시겠지만 다른 계절에는 좀 걱정이 덜 하실까요? 다한증 환자는 뭐 겨울에도 많이 흘리십니다. 아, 계절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한증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또한 1년 내내 그러시는 경우가 워낙 많고요. 흘렀을 때 금방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흐른다는 또 특징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여름에는 오히려 차라리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남들처럼 흘리니까 남들도 정상처럼 많이 흘리니. 보이고 얇게 반팔에 속옷 없이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땀의 증발이 많으니까 좋은데 오히려 겨울에 추우니까 옷은 두텁게 입어야 되겠고 땀 흘리고 나면 더 추워가지고 감기 맨날 달고 살고 그래서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 문자로 고민사항을 주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내가 다한증이라 힘들어요 보다는 우리 가족이 다한증이라서 우리 아이가 다한증이라서 이런 얘기 많이 주셨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음식이나 네. 아니면 뭐 한약재 같은 것들 네. 물론 한의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고 약을 타서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 이런 게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달여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뭐 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생맥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맥산. 맹문동, 인상, 오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약들이 보면 기력이 딸렸을 때 또 모공이 열렸을 때 오미자가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땀 많이 흘린 것을 맹문동이 진액을 보충해 주고요. 인삼이 원기를 보강하기 때문에 여름에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권해드리고 또 아까 60대 후반 질문자께서 네네.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는 것 같거나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황기 있죠. 황기 백숙이라든지 황기차라든지 황기를 달여서 드시면 급격히 호전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름철에 꿀 오미자 차 뭐 이런 거 이렇게 얼음에다 동동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게 그러면 예, 도움이 되겠- 오미자는 도움이 되는데 꿀은 몸에 열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생맥산에서 인삼이 여름엔 좋다고 했지만 평상시엔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홍삼이나 인삼을 홍삼과 인삼이 크게 차이 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의 성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삼과 홍삼을 너무 오래 드시거나 그러면 다한증 환자한테 무조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이 많이 생기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60대 후반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오히려 그 홍삼 먹었더니 땀이 좀 줄어요.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양기가 허한 분들이고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는 그 인삼이나 홍삼을 장기간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많은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